자, 물질의 특성 1번에서 두 번째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파트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끓는 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자, 끓는 점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끓는 점이라고 하면은 뭐뭐 점이라고 나오잖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영어로 한 포인트고요. 그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온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끓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끓는 점이라고 하면 액체 물질이 반드시 액체 물질이어야 합니다. 고체 물질은 끓는 점이라는 게 없어요. 먼저 녹고 나서 끓는 점에 도달하거든요.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유지되는 온도,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상에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죠. 그러다가 어떤 구간이 되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처음 물질이 액체였다면 여기는 끓는 점이 될 거예요. 자,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끓는 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저거죠. 얘는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물질의 특성, 고유한 성질로 볼 수가 있겠다.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마다 끓는 점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물에 끓는 점은 100도고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입니다. 왜 이렇게 끓는 점이 다르게 나타나냐 이거죠.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 그 물질 내부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그 물질의 입자가 있어요. 그 입자와 입자 사이가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끌어당기면 무조건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달라서 끓는 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입자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두 가지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요 그래프인데 그래프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끓는 점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거기 때문에 요 수평한 구간 있죠?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떤 물질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액체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액체인 상태에서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수평한 구간, 여기가 뭐죠? 여기가 끓는 점입니다. 자, 끓는 점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가 나타나겠죠. 자,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이쪽 구간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합니다. 액체 플러스 기체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구간에서는 액체가 전부 기체로 상태 변화, 기화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쪽 구간에서는 전부 기체만 있을 수가 있겠다. 자, 끓는 점에서의 그래프, 상태 변화 그래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물질의 종류와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끓는 점이 다르게 나타나죠. 지금 A와 B가 끓는 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야. 어디가 끓는 점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A는 처음에 조건이 필요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A 물질도 B 물질도 액체 상태에서 시작했다. 액체를 가열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끓는 점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가열하다가 보니까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인 끓는 점에 A가 먼저 도달을 A와 B가 같이 도달을 했겠네요. 그쵸?
자, 시간은 같은 시간에 딱 도착을 했어요. A를 볼게요. A는 B보다 끓는 점, 끓는 온도가 더 높단 말이죠. 그럼 A는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B는 A보다는 끓는 점이 더 낮아요. 그러면 두 개는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끓는 점이 다르면 둘은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A와 B는 다른 물질이죠. 같은 물질일 수가 없어요.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분자 간의 인력, 입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크다? A가 입자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죠? 끓는 점에 도달한 시간은 A와 B가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질의 양과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와 D를 비교를 할 거예요. C와 D는 우선 같은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C의 끓는 점도 여기가 나올 거고 D의 끓는 점도 여기 지점이다. 그럼 두 개의 온도가 똑같단 말이야. C와 D는 끓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C와 D의 가열 시간을 보면은 여기죠. 그 다음에 D는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C보다 D를 가열을 더 많이 했어. 가열 시간이 더 길단 말이죠. 자, 그럼 양이 누가 많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C와 D 중에서는 D가 양이 많을 거야. 2배 늦게 도착했거든요. 끓는 점에. 그러니까 C보다 D가 양이 많다. 양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둘은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종류와 끓는 점, 물질의 양과 끓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예시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A, B, C, D를 한 군데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여기 셋, 이렇게 넷, 여기가 A, B, C, D. 임의로 이렇게 착정을 했어요. 됐나요? 자, 이 중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A와 B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같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보다 B가 양이 많을 거고요. 이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물질은 D가 되겠습니다. 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양과 종류를 같이 묶어놓고 표현하는 그래프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녹는 점부터 볼게요. 녹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물질의 상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 물질의 상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고체부터 시작해야 돼요. 액체부터 시작해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 걔는 끓는 점이고요. 고체부터 시작해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났어.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 나타났다. 그것은 녹는 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고체에서 시작합니다. 자, 가열했어요. 가열했을 때 고체에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떤 구간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라는 것은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 도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온도, 이 온도,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여기를 녹는 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X축은 시간이었고 Y축은 온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액체만 존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다가 다시 수평 구간이 나타나면 이거는 끓는 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녹는 점의 정의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겠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이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자, 물의 녹는 점은 물이죠. 물, 고체, 얼음에서 물이 될 때, 액체가 될 때, 그때 0도에서 녹기 시작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 구간도, 그 온도도 0도입니다. 물은 녹는 점도 0도, 어는 점도 0도, 다른 물질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무조건 동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 구간부터 한번 볼게요. 어는 점이기 때문에
처음에 액체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났어. 그러면 액체에서 온도를 냉각했겠죠. 자,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냉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구간, 요 온도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죠. 글자가 조금 이상한가요? 어는 점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 다시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 전부 다 고체로 상태 변화했겠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같은 물질이면 자, 참고표 해서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녹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동일해야 한다. 됐습니까? 이거 세 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입니다. 외부 압력이면 외부에서 물체를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죠. 기압.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자, 외부 압력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압력 밥솥을 생각해야 돼요. 압력 밥솥.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압력 밥솥은 외부와 그 물이 끓었을 때 외부로 그 수증기가 방출되지 않고요. 그냥 딱 묶여 있단 말이야. 밀봉돼 있어요. 밀폐돼 있어요. 그 안에서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기체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액체가 전부 기체로 바뀌면 그 안에가 빵빵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압력밥솥의 끓는 점이 안에 그 내부에서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압력밥솥이 밥이 빨리 된다. 이게 자, 요 내용이 압력을 이용해서 끓는 점을 높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압력이 별로 높지 않아요. 낮다는 얘기죠. 자,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비행기 생각해도 되고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낮아져서 그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내부로 눌러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외부 압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끓는 점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100도씨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쌀이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덜 익는다, 설 익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밥을 잘 하고 싶으면 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밥솥 위에다가 돌멩이 같은 거 올려서 외부 압력을 세게 하는 거죠. 그럼 밥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까지 봤습니다. 자, 7번 마지막입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세 개 사이의 물질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자, 7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 사이에서 물질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화살표 나타내는 거 있죠? 자, 이거 화살표를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만약에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끓는 점에 도달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에서 끓었다. 그 다음에 이 구간 있죠? 여기를 녹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어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요 온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끓는 점과 어는 점 혹은 녹는 점 사이에서 물질의 상태는 뭐가 됐을까? 아직 끓지 않았어.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얼지도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여기는 액체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끓는 점보다 더 위의 온도예요. 이미 끓었다는 거야. 전부 다 끓었어. 액체가 모두 끓어서 뭐가 됐다는 거죠? 기체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뭐가 될까요? 전부 다 얼었다는 거니까 고체 상태가 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헷갈리면은 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 끓고 나면 전부 수증기, 기체, 전부 얼고 나면 얼음, 고체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와 B와 C가 있는데 이 A, B, C가 각각 상온에서 어떤 물질의 상태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A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알려줬어요. A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0도래요. 녹는 점은 마이너스 7도랍니다. 녹는 점이라고 하면 이거 어는 점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70도씨가 되면 언다는 얘기야. 자, 우리 상온이라고 하면은 25도씨를 보통 상온이라고 하는데, 자, 그 물질 A는 25도씨에서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있을까? 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끓는다고 해서 지금 25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끓었겠죠. 그쵸? 그러면은 A는 무슨 상태? A는 25도씨는 요 구간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그쵸? 그럼 뭐 쭉 당겨보자. 그러면 기체 상태. A는 25도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상온 25도씨에서 B는 끓는 점 100도입니다. 100도가 되면은 기체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은 0도입니다. 0도씨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고체가 됩니다. 얼음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간단하죠. 끓는 점 100도, 녹는 점 0도니까 얘는 물입니다. 그죠? 자, 얘는 상온 25도씨에서 요 사이에 존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B는 액체 그리고 물이겠죠. 자, C 보겠습니다. C는 끓는 점이 400도씨고요. 녹는 점이 100도씨예요. 그러니까 우린 상온 25도씨에서 물질의 상태를 보는 건데 아직 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입니까? 일단 여기 위치에 25도씨는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얘는 고체가 되겠죠. C는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에도 보면은 이 7번 같은 문제들이 간혹 실려 있어. 문제집에는 실려 있단 말이야. 근데 기출로는 잘 출제되고 있지 않은 유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내용 여기까지 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 2번 밀도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